여두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뭐 서울 포함해서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년 이상은 내다보고 짓잖아요, 보통.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점점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84제곱미터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게 앞으로도 유효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했다.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토론들이 학계에서도 있고 뭐 관련 부처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 이 84제곱미터를 국민평형대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한 번 더 생각해봐. 84제곱미터면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에다가 2개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부엌 하나 있고 다용도실 하나 있고 발코니 있고. 이 4인 가족이 즐비했던 80년대부터 전형화되어 있던 84제곱미터 국민평형, 이게 지금에 맞는 기준이냐, 국민평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이 의구심이 높아진 거야. 실제 통계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가구 비중을 봤었을 때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몇 %인 것 같아? 찍어봐. 40%? 오,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39.3%. 네. 아니,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네.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은 도시가 대전이야. 나도 놀랐어. 왜 그럴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대전에는 공공기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 그 청단이 다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국책연구기관 다 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있고. 근데 내가 아는 카이스트 교수님들 중에서 반절은 서울이 집이거든. 그치, 가족들은 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만 살 수 있는 곳 하나 딱 마련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게 태반이라는 거지.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록이 아닌 기록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소수점 차이야. 0.1%포인트 차이로 서울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아.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1인 가구 비중이 782만 가구거든? 광역시 몇 개 다 더한 거랑 비슷한데요? 그렇지. 서울시 인구가 900만 좀 넘으니까. 그럼 서울시만한 인구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잖아. 전체 가구 수 중에선 35%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아주 서서히 늘고 있어. 자, 그러니 이 84제곱미터가 기준값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이 재건축, 재개발, 서울의 핫플레이스들 진짜 많이 남았잖아. 동부 이천동, 한남동, 압구정, 그 다음에 청담도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반포도 좀 지금 하고 있고, 방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도 이제 곧 시작할 때가 많거든. 너무 많죠.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 단지를 대거 지었을 땐 도대체 어떤 평형대에 어떤 가구 형태를 대표값으로 해서 짓느냐, 이 논의가 많아. 그리고 이게 거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살 사람은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그걸 내가 구매해서 그걸 활용할 사람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 그럼요. 돈이 달려 있잖아요. 맞아. 내가 산 평형대가 매력적인 재판매, 그러니까 재매도할 수 있는 매물대가 아니라면 이거는 좀, 야, 이게 뭐야, 나 투자 기껏 해놨는데 큰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팔고자 할 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충격적인 거, 일단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필요한 게 어떤 평형대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요거 잘만 만들면 떼돈 벌 것 같은데 하면서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두 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국가가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평형은 1인 가구야. 1인 가구. 설명을 해줄게. 1인 가구에 대한 거주 형태가 왜 많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1인 가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 하나는 젊은 층 1인 가구야.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결혼하기 전에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이 신혼부부가 됐어도 자기가 자고 있던 침대에 둘이 자거나, 그리고 자기가 같이 밥 먹었던 그 조그만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요들 중에 일부는 버티는 사람들은 있어. 물론 아내도 짐이 있으니 방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어요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도심 한복판에 살려면 조금 감내해야죠, 좁더라도. 이런 사람도 있어. 해서 그건 그런데, 그래서 젊은 층 1인 가구들이 있고,
노년층 1인 가구가 있겠죠. 소위 이제 얘기하는 이제 예, 뭐 독거노인. 맞아, 예. 독거노인. 예. 그런데 이 둘 집단 중에서 어느 쪽에 이게 또 참 이게 안타까워. 어느 쪽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쪽에 있을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는 이제 청년층인데 실제 정치권에서는 노년층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반대야. 아, 반대요. 일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년층은 일단 정치적인 선호도가 확고히 정해졌어. 그 사람들은 뭘 해도 거주와 관련된 무슨 정책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뭘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받고. 잡은 물고기한테는 또 먹이를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한 정당만 지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보면 40% 가장 많은 비중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지? 아니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구나. 그리고 2등이 아파트가 34%, 연립 다세대가 11%야. 단독주택이 40%라는 건 뭐야? 애들 다 분가해서 내보냈고 남편이나 아내 사별했고 혼자 그 옛날 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분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신경을 써야 돼. 물론 이분들은 옛날 그 단독주택 계속 지키면서 살고 계시니 근처 그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일단 뒷받침이 돼주는 거야. 왜? 아유 뭐 김할머니 교회 가야지 가자 하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 그 재미가 있잖아. 같이 놀러 다니고 생활하고. 그래서 뭐 사실 큰 변고가 없을 수가 있는데 슬슬 그 연령대 분들이 하나하나 자꾸 하잖아. 아니면 몸이 아파서 아들네로 어디 갔다 요양원 갔다 하면 한두 분씩 혼자 남기 시작하거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에 혼자 살다가 갑자기 큰일 나면 아, 그렇죠. 이젠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 우리가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있잖아. 알 수가 없죠. 네, 뭐 얼마 만에 발견됐다. 뭐 맞아.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거죠. 맞아. 그 비참한 뉴스들이 종종 보이는 게 대부분 단독주택이 되게 연차가 길어. 세상에 1년 만에 발견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다닥다닥 붙어 살면은 이제 원래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기분 나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단독주택은 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넓으니까. 맞아.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그 고령층들에 대한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이분들을 이주시켜야 돼. 그러면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공동주택으로 와서 안락하게 사시다가 큰일 당하지 마시고 국가의 케어 관리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계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돈을 쓰는 거는 나에게 표로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청년층들은 청년층들도 요즘 이제 성향이 이제 한쪽으로 좀 슬슬 귀결돼 간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청년층, 신혼부부 이쪽은 이런 주거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할 때 굉장히 내용을 많이 넣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신혼부부라든가 첫 출산한 가정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독거노인이 된 한 사람을 위한 누군가를 지원하겠다 이거 없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참 비정한 거야. 비정한 거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치권에서 신경 쓰는 거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와 그리고 1인 가구 중심으로 한 요 사람들의 아파트 단지의 비중을 늘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고 그러면 84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라든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 방 하나 뺀 형태라든가 방 2개 빼거나 아니면 다용도실하고 방 하나 빼던 거든가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59제곱 많잖아요. 59도 많지. 그럼 뭐 난 거의 그걸 60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평형대를 국가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스터디를 요즘 열심히 하는 게 있어. 이게 전체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증가율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수준으로 높아. 자, 뭔지 힌트를 한번 줘볼게. 맞춰봐. 네.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우리 그 학부 마치고 딱 둘 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봐. 너 따로 나 따로 딱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뭐 우리 간간히 놀러 갔던 종로, 강남 이 근처에 살면 놀 데 많고 맛집 많고 지인들 금방 야 우리 오피스텔로 와 해가지고 놀 수 있잖아. 낭만의 자취 생활이죠. 그렇지.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면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 뭐 그냥 재밌게 지냈던 시절처럼 또 지내고 싶은데 그런 데는 비싸잖아. 비싸죠. 그렇지. 그리고 그런데 오피스텔 원룸텔에 들어가면 누구 부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 나 혼자 거기 들어가자니 TV 보는 거, 컴퓨터 하는 거 말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원룸텔 같은 경우는 자러 가거나 쉬러 가는 공간. 그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너랑 나랑 무슨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형 같이 살까? 정답이야. 같이 살까? 야 그러면 용중아 우리 누구 할까? 야 걔도 불러서 용재도 불러서 아니면 용우도 불러서 야 우리 넷이 같이 살자. 야 넷이 살면 너 지금 보증금 얼마야? 저 얼마야? 얼마 내고 있어? 월세 얼마야? 나 보증금 얼마야? 월세 얼마고? 용재랑 용우도 얼마인지 물어봐. 했더니 다들 얼마 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다 합쳤더니 보증금 꽤 나오네. 그리고 뭐야 또 월세도. 여자 멤버는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실 테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 한국판 약간 프렌즈 느낌을. 정답이지. 우리 그 MBC 시트콤도 있었잖아. 아 그렇죠. 새 친구. 윤다운하고 박상면하고 정웅인. 그 형태인 거야. 그거는 그냥 영화 미드 프렌즈를 보고 벤치마킹한 시트콤이었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친구 셋이 모여 사는 데가 사실 그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어. 강남역에 있는 삼성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 셋이 있어. 어떻게 보니까 취미도 비슷하고 그리고 간간히 셋이 뭐 주말에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급여도 좀 되잖아. 근데 셋 다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어. 이 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셋 다 지금 딱 회사 본사는 강남역 한켠에 있는 삼성 본사 그 건물. 그렇죠. 거기서 근무하는데 다들 집 구한 걸 봤더니 가까이 사는 그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 사는 애는 걔 집은 발 뻗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좁아 터졌고 한 명은 뭐 햇빛 보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좀 멀리 살지만 그래서 거실은 있지만 걔는 또 멀고 그래서 그 셋이 방금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 그냥 합치자. 그래서 방 하나씩 쓰면 되잖아. 그러면 공통 공간으로 넓은 거실 우리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파트 단지에 우리 셋이 합쳐서 거기 들어가 살면 그 단지 밑에는 그 부가가치 높은 그 커뮤니티 시설 이용할 수 있고 스크린 골프 공짜지 뭐 사우나 헬스장. 공짜지 헬스장 공짜지 그럼 우리 다 지금 돈 내고 헬스장 다니고 스크린 골프 돈 내고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비 오는 날 차 몰고 나갈 때 비 안 맞아도 되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야 교통비도 빠져. 안 할 이유가 없네. 이 생각이 된 거야. 아니 형님 그런 형태의 가구를 뭐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을까요? 무혈연 가구라고. 그걸 무혈연 가구? 혈연이 안 섞여 있는. 그렇지. 법적으로 혈연 관계라든가 친족 관계로 얽히지 않은 사람들의 군집 이걸 무혈연 가구라고 불러요. 그럼 무혈연 가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 무혈연 가구들 그래서 너랑 나랑 용우라고 하자고. 넌 용재랑 살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때 혈연 관계잖아. 그렇지. 용재는 우리 저 용중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자 그래서 용우랑 셋이 살기로 했어. 용우 또 우리랑 또 코드 잘 맞잖아. 그렇죠. 옛날에도 잘 놀았고. 그래서 딱 살기로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구하기로 했어. 강남 옆에 레미안도 가봤고 강남역 뒤에 있는 롯데캐슬도 가봤고 또 저쪽 선능역 쪽에 있는 포스코 쪽도 가봤어. 그럴 때 우리가 딱 어디를 구할 때 그 외관 말고 그러니까 근처 주변 환경 말고 그 우리가 구하려는 아파트 그 매물 안에 컨디션 중에 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우리 셋이 산다고 했을 때 각자 뭐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 화장실. 정답입니다. 화장실이죠. 각자 방은 용우 너랑 아니면 용준이 너랑 나랑 같이 써도 난 큰 불만 없어. 이거 코 고는 사람끼리 자고 코 안 고는 사람끼리 자고. 맞아. 그래도 돼.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네 하숙집에서 많이 잤잖아. 그럼요. 그런데 뭐는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냐면 화장실이야. 그래서 요즘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해요. 건설 회사들이. 방 3개인데 화장실 3개를 만들어 버리면
이 수요가 얼마까지 찰까? 아. 그럼 이거는 내가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화장실 3개? 내가 화장실 3개 왜 필요합니까? 2개까지는 몰라도. 그렇죠. 이건 필요 없어요 하면 이건 옵션으로 빼주고 그럼 거기는 무슨 용도로 바꿔줄 수 있을까? 드레스룸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가능하고 입주하실 때 화장실 3개도 가능한데 하나 빼고 드레스룸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데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옵션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드레스룸으로 해드리고 이거는 가변적으로 떼서 화장실로 개수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화장실 3개를 그냥 넣으면 이거를 산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어? 뭐 임대 목적이지. 렌트. 예, 그렇죠. 나는 이 아파트는 임대 목적이에요. 강남역에 이런 유형의 방 3개, 화장실 3개 딸린 거 매물 찾는 사람이 이제 점점 늘 건데 그럼 나는 일반적인 임대 수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러려는 니즈를 지금 계산 중에 있는 거야. 그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한 가족이 살았을 때랑 3명의 친구가 살 때는 구조가 좀 달라야 돼. 어떻게 다르냐. 3명의 방 안쪽에 각각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겠지? 나만의 화장실이니까. 그 다음에 3명이 방문 열고 나왔을 때 모두가 거실로 바로 다이렉트 나와야 되잖아. 친구 방 지나서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약간 친구가 또 여자친구 데려와서 자기 방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벽을 옹벽이 내력벽이 아니라고 하지. 비내력벽. 그렇지. 틀 수도 있는, 가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로 해보는 건 어떨까? 그 고민도 하고 있어. 조그만 방 2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운데 터서 큰 방 하나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건 방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데, 거실에 진입하는 방법을 여길 벽으로 해서 거실 한쪽 벽을 이제 크게 쓰실 건지, 여기도 거실로 나오는 통로로 할 건지,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오늘의 결론이야.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들 중에 하나는 대표 평형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급격히 새로 대두되고 있는 무혈연 가구. 여기에 대한 그 구조는 어떻게 짤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도 나름 사업으로 해볼 만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큰 뭐랄까 건설사는 대규모 단지를 좀 런칭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 없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너랑 나랑 중소건설회사 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님 유현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선배님 도면 하나 좀 좋은 거 좀 뽑아주십시오. 조감도 하고요. 무슨 용도인가 박 교수 제가 시행사 하나 차렸는데요. 그 시공사도 뒤에 하나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시공사인데 요건 딱 한 건물 전체가 전부 무혈연 가구 전문 그 입주자들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안에 지하 1층, 2층, 3층에 그 퍼실리티 공간도 전부 어느 나이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다 때려 넣었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가든 뭐 파티나 와인 파티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사전 예약하면 누가 이용하는 시간대는 피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정리하는 그런 걸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위치는 어딘가? 위치도 강남역에서 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나름대로 흥행성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중견, 중소 건설회사도 고민 많이 해요. 이게 요즘 한국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사실 아파트라는 게 한국 사회에 등장한 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파트가 있었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파트들 대가족이 모여 사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60평형대짜리 아파트들도 있었지. 많이 있었고 그럼. 엄청 큰 평형수 많았는데 요즘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좀 마련해 봤어요. 좋네.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